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납치를 당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12월부터 위험한 것 같다, 그리고는 공매도를 못 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매주 거의 영상을 하나씩 테슬라에 관련해서 올리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테슬라를 지금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를 지금 자동차 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는 지금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메가팩 관련된, 혹은 뭐 풀셀프 드라이빙, FSD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어떻게 잡힐 것이냐, 이런 성장성을 얼마나 이 기업에 녹여서, 주가에 녹여서 우리가 트레이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2020년 8월 달에 스플릿,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한번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요때 기준에서, 그러니까 2019년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3분기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2020년 8월 달에 이제는 주가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애플과 같은 날에, 같은 월에 나눠진다라고 하면서 나스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붙었죠.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 말에 S&P 500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까지 상승을 쭉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2020년도에는 저금리 정책상의 전기차 수혜를 입고, 그리고는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스플릿과 S&P 500 편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급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 1월 달에 한 번 더 양봉을 그리는 이후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보시면은 쭉 밀렸는데요. 요때를 저희가 일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좀 전통적인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S&P 500에 편입된다라고 하고 난 뒤에 양봉을 더 세게 그렸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쭉쭉쭉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트 매매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요 관점에서 일단 5월 정도부터 201선, 빨간 선이 201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0, 240 거래 이평선을 많이 좀 기준으로 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0, 50, 100, 200을 기준으로 좀 기준을 많이 삼으시고요. 실제로 이때 같은 경우도 201선을 기준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후에 오히려 2021년도 연말에 이제 11월이죠. 메타버스 버블이라고 저는 좀 부르고 있는데, 요때 수급적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마지막으로 그려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누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왜냐 그러면은 이때부터 뭔가 시장이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죠? 지수가 밀리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고점이 한 서너 번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2021년도 이후, 그다음 2022년도 초, 그리고는 2022년도 4월 정도, 그리고는 또 한 번 고점을 만든 게 8월부터 9월까지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때의 마지막 하락 때마다 이제 안 좋은 소식이죠.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 가지고 버티던 종목이었고, 그리고는 월스트리트가 공매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숫자를 보여주면서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도 우리가 졌다라고 이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던 그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팔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로 매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좀 2022년도 초로 돌아가 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매우 높이 떠올라 있던 날, 일론 머스크의 동생도 스톡옵션을 실행을 하고 매도를 했던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파는 종목이다라는 좀 굴레가 쓰여졌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큰 사고를 하나 쳤죠. 트위터를 개인 사비로, 사비라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적으로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트위터의 부채 문제, 트위터의 재정 문제가 테슬라의 주가에도 동시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폭락 이후에 IR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였죠. 아주 자신감 있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올해도 40에서 50%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우리는 10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이런 좀 뷰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쇼커버라고도 분석을 많이들 하시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에 이렇게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곳에서 보고서를 계속 냈고요. 거기서 제시했던 평균적인 주가를 보시면은 150달러 전후를 이제 적정한 주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그러면은 올해에도 이제 할인 판매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4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곧이라기보다는 2023년도 하반기에 양산되고 인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 트럭이죠.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생산하고 인도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모델 2라고 하는 매우 좀 컴팩트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트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G7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작은 사이즈의 전기차까지도 도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IR에서도 관련된 플랫폼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가 지금 앞으로 무엇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던진 부분들이 우리는 대형 전기 트럭 그리고는 소형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는 매우 작은 엔트리 모델까지 추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숫자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과연 3년 전, 2년 전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가 같은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테슬라가 뭐 연산 50만 대 정도 수준을 보여줬을 때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앞으로 1000만 대까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그리고는 성장 여력이 몇 배나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FSD라는 곳에서 플랫폼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 영역에서 또 보험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전망보다 더 우세한 게 자동차를 너무 많이 팔고 있다. 이 부분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혹은 테슬라의 투자 관점을 좀 더 보수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13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생산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대차의 기준을 조금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만드는 자동차 차량 대수가 전 세계 글로벌 3위에 이르는 기업입니다. 500만 대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이 지금 전기차도 하고 있고요. 수소차도 하고 있고요. 그런 로보틱스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UAM 사업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현대차를 바라볼 때 자동차 기업으로서 얼마나 돈을 벌고 내년도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가전을 판매하고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을 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고 있듯이 테슬라 역시도 앞으로는 자동차를 너무 잘 판다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에서 얼마를 남겨 먹느냐 이 숫자에 투자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에 플랫폼 관련된 이제 숫자가 정말로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리스크 프리미엄 혹은 PER이라는 관점에서 몇 배나 우리가 비싸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기준에 있어가지고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장기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매집 이런 것들이 주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현대차나 포드, GM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우리가 PER이라 그러죠. 이 PER 배수를 적게 잡으면은 5배에서 7배, 많이 잡으면은 10배 정도를 줍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제조업 기반의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이라 그러죠. 이익률 자체가 10%가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익률이 두 자릿대를 찍긴 찍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반도체 공급망이 문제가 있었고요. 저금리 상황이었고 중고차 가격이 너무 높았고 그 관점에서 비싼 차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하면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그거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 생각해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5% 혹은 4%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혁신을 하고 말 그대로 본인들이 기가 팩토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생산 혁신이죠. 사람을 덜 쓰고 로봇이 다 만들고 그런 공정에서 부품 수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PER 30배에서 40배 정도면은 월스트리트가 큰 돈을 움직이고 월스트리트 관점 혹은 저는 항상 공매도를 치는 관점에서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투자할 때 좀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매도를 치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PER이 40배, 5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공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1월 초였죠. 그때 정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데 2023년도에 벌 수 있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돈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다시 역산을 해봤더니 포워드 PER이 30배, 35배 그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스닥에 있는 주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봤더니 주가들이 대부분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스닥 지수 관점으로 보나 아니면 테슬라의 포워드 PER을 보나 공매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IR,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적 발표 자리에서 자신감이 주가의 방향성을 만들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연이틀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180달러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2022년 초반부터죠.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는 스윙 투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해 기준 2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200만 대라는 숫자를 우리가 적게 볼 수 없는 게 연간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자동차의 총량이 1억 대입니다. 그럼 이 1억 대 중에서 200만 대라 그러면 이미 테슬라는 전 세계 포지션의 2%, 이미 쟁쟁한 벤츠나 BMW, 포드라든지 GM, 현대차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들의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거는 그죠? 큰 기업,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연산 1000만 대이기 때문에 토요타의 20%까지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의 20%까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그리고는 전 세계 시장에 이미 2%를 잠식한 기업이 여기서 매년 40%, 50%씩 성장을 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2017년 정도면은 테슬라가 목표했던 1000만 대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런 경쟁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관점에서 보험이라든지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가 사업에 있어서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로 이제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리고는 자동차로 버는 그 이익 수준에 적어도 10%, 20%까지 올라와야지만 주가에 좀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 테슬라 역시도 스윙 투자를 해야 된다. 이미 선반영은 많이 된 상황이고 매년 4, 50%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럼 매년 4, 50%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12월부터 테슬라가 할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죠 10%대에서 2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20% 중반대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혹은 영업이익률이 꺾이느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건 좋죠. 그런데 이게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는 조금 이익률이 많겠지만 1년 전 테슬라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돈이 늘어나는 EPS, 말 그대로 순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성장 속도를 믿고 투자했던 테슬라인데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상향 각도가 많이 눕게 됩니다. 그럼 이 누워버린 우상향 각도에서부터는 그죠? 이 진폭 자체도 점점 안정화될 것이고 말 그대로 조금은 재미없는 기업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단 폭이 20%를 안 넘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정의하기에 향후 10년간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배를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가겠지만 테슬라보다 더 빨리 10배를 가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즐기되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매 분기가 끝나면 1월, 4월, 7월 그리고는 이제 10월이죠. 요때마다 분기의 자동차의 인도량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매년 40% 성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을 할 것이고 그러고는 IR 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제품을 얼마나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공장을 어떻게 신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뷰를 투자자가 보고 있는 뷰와 일치하게 발표하면은 주가가 버티고 올라갈 것이고 이거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10%씩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맞다. 다만 지난 5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에 그런 상승을 바라고 그런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테슬라보다 향후 5년, 향후 10년 뒤에 제2의 테슬라 혹은 새로운 정말로 메가 팩토리가 될 수 있는, 정말로 이제 글로벌 공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지금부터 찾아보시는, 혹은 그런 섹터를 찾아보시는 투자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